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면 만나게 되는 터널. 서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꼭 건너야 하는 한강의 다리.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도로와 회색 콘크리트 숲. 현대 서울의 도시 얼굴은 평면처럼 느껴지지만 콘크리트 옷을 벗기고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굴곡지고 입체적인 서울의 모습, 서울의 자연이 숨쉬고 있다. 주말이면 관악산 입구에는 등산객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인다. 바쁜 일상을 쪼개 산을 오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한 시간 산길을 올라 629m 정상에 도착하면 눈앞에 서울의 풍경이 펼쳐진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등산하는 동안 쌓인 고단함도 이 순간에는 모두 사라지고 마음속엔 감동과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도심에서도 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산이 여럿인 축복받은 땅. 백두산에서 시작해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한반도의 척추 태백산맥.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줄기들이 에워싸고 있는 도시가 서울이다. 서울의 산은 북한산에서 북악산으로 연결되며 북악산을 축으로 남쪽에 남산, 오른쪽에 낙산, 왼쪽에 인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북악, 남산, 인왕, 낙산을 내사산이라 하고 서울의 중심은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다. 경복궁 북쪽에 채 피지 않은 모란 꽃송이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북악산. 일명 백악 또는 면악이라 불렀는데 북악산은 600년 서울의 역사와 함께한 내사산 중 북쪽에 위치한 서울의 주산이다. 북악은 고려 때부터 왕기 서린 산봉우리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남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남산은 서울의 주산인 북악의 맞은편 남쪽에 동서로 가로놓여 있고 그 남쪽으로 한강이 흐른다. 남산은 조선시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궁궐 남쪽에 있는 산이라 해서 이름 붙었다. 고유한 이름은 목멱산, 인경산이다. 동쪽으로 북악산과 이어진 인왕산. 높이 338m.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된 산이다. 인왕산은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지면서 주산인 북악의 서쪽에 있어 우백호에 해당해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낙타산 혹은 타락산이라 불린 낙산. 지금은 아파트나 서민주택으로 산의 원형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이 산 중심부 125m 고지가 낙타의 등과 같이 솟아있기 때문에 낙산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낙산은 북악의 서쪽에 있어 좌청룡에 해당한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북악산, 남산, 인왕산, 낙산의 내사산은 천혜의 요새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내사산을 중심으로 궁궐의 터를 잡고 내사산을 연결하는 능선에 따라 도성이 축조되었다. 하지만 오늘의 서울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북으로 북한산과 남으로 관악산을 축으로 서쪽에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 동쪽에 아차산 등 이른바 외사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궐의 터를 잡는 데도 산이 큰 축이 됐다. 조선의 전공인 경복궁은 북한산과 관악산 축 선상에 배치했고 창덕궁은 북한산과 청계산 축 선상에 배치했다. 서울의 산은 예로부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선인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 울창한 수림과 맑은 계곡물,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 이에 선인들은 산에 올라 국정을 논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세상 실험을 내려놓았다. 내사산의 아름다운 경치는 당대 유명 화가의 그림 속에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늘날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은 한 발 더 시민들에게 다가왔다.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 중에 하나인 북한산은 정상의 세 봉우리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를 일컬어 삼각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산은 해발 836m로 서울 북쪽 경계에 높이 솟아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다. 서울 근교의 산 가운데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기로 이름 높다. 북한산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과 우리 고유의 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흑비둘기, 솔개, 부엉이, 황주롱이 등도 살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소중한 산이다. 휴식과 여가를 보내기 위해 찾아오고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찾아와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서울의 산. 서울의 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은 산뿐만 아니라 물의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의 남북을 가로질러 총 500여 킬로미터에 이르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힘차게 흐르는 한강. 한강은 서울을 상징하는 강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이다. 아스팔트 위에서 살고 있는 현대 서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서울은 곳곳에 물길이 있고 그 물길을 따라 삶이 이어지고 역사가 이어졌다. 서울 시계 안에 있는 하천은 모두 35개. 그 총 연장은 23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서울을 흐르는 수많은 물길의 종착지가 바로 한강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7%에 달하는 거대한 수자원이며 세계 주요 도시의 하천보다 넓은 강폭. 민족의 젖줄 한강 유역은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생활 터전으로 삼아 정착했던 곳으로 서울 사람들의 삶과 함께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은 군사적으로 천연의 요새지일 뿐만 아니라 한강을 이용해 바다와 내륙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국의 운송로로 큰 역할을 했다. 선사시대와 현재를 잇는 풍부한 역사문화의 보고.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 한강이다. 서울의 명소로 새롭게 떠오른 청계천. 생태학습의 현장으로
문화와 낭만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청계천의 역사는 곧 서울 물길의 역사다.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목욕과 빨래를 하는 등 생활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청계천은 도시 확장과 산업의 발달로 복결해 있다가 2003년 청계천을 덮고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다시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었다. 복원사업으로 도심 속 하천이 개통되면서 청계천은 서울 시민들이 도심에서 즐기는 생태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강을 비롯한 서울의 물길은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생태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아늑하지만 바람이 새나가지 않아 오염물질이 쌓이는 등 좋지 않은 점도 있다.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서울의 물길이다. 서해에서 들어온 바람은 한강을 따라 들어와 지류천을 타고 도시 구석구석으로 퍼진다. 바로 한강과 지류천들이 도시의 바람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물길을 따라 도시 전체로 퍼진 바람은 도시의 열기를 낮추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도시의 여름. 서울 주변에 둘러싸인 산은 과거에 천연의 요새 역할을 했다면 요즘에는 도시인들에게 허파 역할을 한다. 특히 숲의 나무는 열섬 현상으로 높아진 서울의 온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서울 도심에 인공으로 조성한 여의도 공원, 서울숲 등 공원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고층 빌딩이 생기고 도시가 확장될수록 녹지 공간은 더 필요해진다. 자연은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내일을 있게 하는 공간. 서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휴식과 활력을 제공하는 마음의 안식처였던 서울의 산과 물. 소중한 자연을 잘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찬란한 전통 문화를 꽃피운 천혜의 고도 서울. 이제 우리는 남산의 새소리, 한강을 힘차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며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꿈꾼다.